네, 간밤 미국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나왔던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웨이모가 16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장중 한때 상승폭을 켜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술주 약세에 힘입어서 오늘 1%대 하락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언급을 한 가지 내놓았지만 2%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해서 전력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의 병목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 승인 기준으로는 최대 7년 정도의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이 연결 승인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꼬집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세금 면제 호재와 디램값 급등 속 이 안에서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중 기술주 약세로 눌렸지만 인도발 호재가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켰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눌린 종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대한 건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 안에서의 하락폭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하락분이 나왔는지 다음 장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간밤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기술주가 좀 포진되어 있는 빅테크들 위주로 몰려있는 이 테크주들이 좀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어제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중에는 상승폭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그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팔란티어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숫자도 찍히고 있는 만큼 하락할수록 추가 매수 견고하다라는 이야기 남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AMD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월가 측에서는 AMD의 4분기 실적이 상회할 것이고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업도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오늘도 3%대 상승폭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브로드컴은 오늘 차세대 칩을 공개했습니다. 와이파이 8에 대한 칩을 공개했는데 AI 기반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겨냥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는 5%대 낙폭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 오픈 AI와의 투자 계약 소식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의 CEO도 앞서 애플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남겼습니다.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TB의 HBM이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된 병목 현상이 메모리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모습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 오늘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만 11%대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3%대 상승폭을 이어나간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단 안에서의 노보노디스크 폭락이 좀 눈에 두드러졌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노보노디스크 특허 만료와 함께 경쟁에 대한 구도가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받아내면서 잠시 뒤 확인해 볼 테지만 오늘 하락폭이 정말 두드러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주가 급락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실적 발표에서 CEO의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올해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는 13%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오늘의 하락의 트리거가 됐지만 여기에 더해서 좀 챙겨봐야 할 것은 곧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제약에 대한 쇄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투자자들을 조금 더 짓누르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한 약가 인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오늘의 하방 압력을 부추기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안에서는 경구용이라는 단어에 정말 단단히 꽂힌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위고비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은 주사제에 한해서 특허 만료가 끝나는 거고 경구용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차세대 신약 앞으로 나올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만료에 대한 가장 쟁점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세미글루타이드의 다른 원료를 혼합했기 때문에 이런 복제하기 쇄도할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간밤 크게 흔들렸습니다. 14%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의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도 함께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 보였고요. 머크와 함께 머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 켜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10% 넘는 급락,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 투자 중심까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